다락방에서 온 작은 편지,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으로 더섭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말기 한 조용한 마을에서 손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갔지만 다락방에 남긴 작은 편지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밤 기억보다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조선 말기 내륙 깊은 곳에 배굴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배굴리라는 이름은 마을에 하얀 구름이 자주 낮게 드리워져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로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배굴리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속으로 들어서면 다락방 문 하나가 사람들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박선우라는 29살의 여인과 그녀의 외할머니 정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우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이듬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선우를 거둔 것은 외할머니 정분 할머니였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작고 마른 체구의 말수가 적었지만 선우를 사랑으로 길러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선우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로 돈을 벌고 밤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우에게 글을 가르쳤고 예의와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선우는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글을 배웠고 나중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자 훈장이라는 것이 드물었지만 선우의 학식과 인품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선우는 29이 되었지만 아직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홀로 두고 시집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선우에게 혼이 나라고 권했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몇 해 전부터 조금씩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선우는 그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름은 기억했지만 어제의 일들은 느슨해져 있었고 간혹 오늘 아침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런 할머니를 더 품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방금 한 질문을 다시 할 때면 가슴 한쪽이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가방을 못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방은 서재 방 오른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할머니는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서재 방 오른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할머니는 같은 질문을 서너 번 더 했습니다. 선우는 매번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느냐? 점심은 먹었느냐? 선우는 어디 갔다 오느냐? 선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같은 대답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가방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답을 하기 전에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또 잊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나쁜 의도로 내쉰 한숨이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선우는 후회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아진 어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질문을 해도 절대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선우는 때때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분 할머니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우의 고충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우의 친구 춘희가 찾아왔습니다. 춘희는 선우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춘희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요양소 같은 곳에 모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를 다른 곳에 보낼 수는 없다고, 자신이 끝까지 모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희는 선우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하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은 덜컹거렸고 기와 지붕은 오래된 대로 소리를 냈습니다. 선우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 툭.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락방은 이 집에서 잘 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과 먼지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선우는 혹시 짐이라도 무너졌나 싶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차가운 먼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가늘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 작은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한약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겉은 해졌지만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묶음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 종이 몇 장과 낡은 연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첫 장의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정분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글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우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힘들어할 때 이것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선우는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잊어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봐주어서 고맙다. 또 다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화내지 말아라. 나도 어쩔 수 없단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에는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단어였지만 선우는 오래도록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미안함을 느낄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힘들어했던 것은 오히려 선우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선우에게 미안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잃기 전에 이 편지들을 써두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선우가 힘들어할 때 발견하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선우는 상자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듦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우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고,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이라면 선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고, 얼마든지 잊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손을 바라보더니 전보다 더 깊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자신이 말입니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느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정분 할머니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선우는 할머니의 반복되는 말에도 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3번, 때로는 10번, 그리고 그 이상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한숨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불안함을 내려놓는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집 안에도 길게 이어지는 봄 햇살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선우가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더 평화로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춘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춘희는 선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가 너무 밝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춘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춘희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우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편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춘희는 듣고 나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선우는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적 이야기, 선우를 키우던 시절 이야기를 말입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도 했고, 가끔은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가 어렸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이 났다고, 그 노래를 들으니 선우가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다락방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작은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선우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편지를 추가했습니다. 선우가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입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저는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추억, 할머니의 사랑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선우는 편지를 상자에 넣고 다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선우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잊어도 선우를 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선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 선우라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를 칭찬했습니다. 효심이 깊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고 할머니를 사랑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분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 선우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사람들은 선우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선우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쓴 편지들과 자신이 쓴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추가했습니다. 할머니, 편안히 쉬세요. 저는 할머니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희생, 할머니의 따뜻함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할머니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선우는 편지를 상자에 넣고 부드러운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 위에 할머니가 쓰던 작은 연필을 올려두었습니다. 선우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선우는 계속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우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분 할머니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선우는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다락방에 올라가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여인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와의 이야기, 다락방에서 발견한 편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여인은 듣고 나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우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할머니를 모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남긴 편지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선우는 다락방에 올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추가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선우는 편지를 상자에 넣고 천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그들이 떠나더라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아끼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